경영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단독 낙찰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넣고 1억 1,400만 원, 수익이 개인당 5천만 원씩 난 거예요. 저는 직장인에게 정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현장에 와보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농촌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다 돈 되는 거예요. 뭐 없는데요? 저는 눈에 돈을 보여. 이걸 못 본다고? 여기가 금싸라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시네. 저를 좀 많이 따라다니 보셔야겠다. 저하고 같이 다녀봐요. 그럼 제가 돈 버는 법 여기 말씀드릴게.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풀하우스 서상합니다. 행복재테크 카페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투자도 지금 15년 차 경매 투자자고요. 지금은 토지를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건이나 투자하셨나요? 15년 동안에 제가 수십 건 이상 될 거예요. 혹시 보유하고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되세요? 한 3차 1000평 될 거예요, 아마. 완전 땅 부자신데요? 그건 땅 부자 아니죠. 10,000평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시골에 있는 쓸모없는 땅은 없고요. 금싸라기 땅만 가지고 있어요. 토지 투자가 수익이 많이 돼요? 상상을 못 하죠. 제가 350만 원짜리 땅을 가지고 4년 6개월 만에 6,700만 원을 팔았어요. 그 20배. 그런 투자가 토지 투자예요. 대출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350만 말고 대출 했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순수한 투자금, 그러니까 대출 없이 350만 원. 그거는 어떻게 사셨어요? 경매로 샀어요. 경매로는 그렇게 작은 땅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일반 부동산에서 안 팔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그걸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경매에서 그렇게 사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아는 사람만, 보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익이겠죠. 부자들은 건물 대신 땅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왜 땅을 투자하나요? 감가상각이 없고 건물은 감가상각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 되잖아요. 보통 40년 내지 50년 감각상각하는데,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는 부동산은 토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토지를 많이 끼고 있는 부동산을 사요. 그러니까 토지만 사든지 아니면 토지 위에 가치가 좀 낮은 건물이 있는 땅,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약간 서울 집값 오르는 것도 건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아파트 건물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토지 가격이 더 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토지 투자로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낙찰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쩌다가 한 건 낙찰받았는데 돈은 벌었지만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건 조사하고 임장하고 입찰할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경매를 할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토지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경쟁이 없고 수익이 높은 토지를 위주로 제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경쟁이 적나요? 아무래도 아마 여러분 주위에 10명에 9명 이상이 다 아파트, 빌라, 상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토지를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건 우리 주위에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입찰장에 가도 토지는 저는 단독 낙찰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낙찰 받을 때 뒤에 아무도 없으면 뭔가 제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더 편안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왜 그렇지? 좀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경쟁을 피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그 수단이 바로 토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토지 투자의 장점이 뭐가 있나요? 경매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뭐예요? 바로 명도 아니에요. 토지는 사실 명도할 게 없어요. 빈 땅이니까 낙찰받고 끝인 거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좀 약해요. 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규제가 심해요. 투기라고 해서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는 것도 많이 규제하잖아요. 대출도 규제하고. 하지만 토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규제가 덜합니다. 대출도 잘 나오고요. 그러면 대출은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토지는 보통 낙찰가의 70에서 8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대략 1억 정도 땅을 받으면 한 7천만 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토지 투자는 사실 한 10만 원, 2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토지 투자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매 물건을 찾아보니까 가장 저렴하게 나온 토지가 12만 원이고요. 가장 큰 게 60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부터 600억짜리의 그런 물건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금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토지 투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토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주택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부자들이 토지에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있으면 토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는 경매물건에서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토지를 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정말 10억, 20억짜리 물건만 추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땅을 중개를 했다. 그럼 중개 수수료율이 0.9%예요. 1%라고 가정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받고 중개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땅은 중개업소에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경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양주에 있는 공유 지분을 하나 낙찰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낙찰 금액이 610만 원 정도였어요. 이걸 제가 낙찰받고 공유자와 협상을 했죠. 물론 처음에는 협상을 잘 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토지를 낙찰받은 이상 상대방은 그 토지를 사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612만 원짜리 토지를 낙찰받아서 공유자에게 한 달도 안 되어서 팔았어요. 수익은 정확히 공개하기 어렵지만 한 달 월급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작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토지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경매에 나온 땅들은 다 문제 있는 땅들 아니에요? 맞아요. 경매에 나온 땅들은 문제 있는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경매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가 쓸모없는 것도 있지만 정말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데 경매에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지금 자기가 채권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지 그 땅이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르는지 돈이 되는 땅으로 변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땅만 알아보는 안목만 있으면 경매로 충분히 유찰이 마련된 상태에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땅은 아파트에 비해서 팔기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부동산이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잘 팔릴지를 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우리가 살 때 뭘 봐요? 거래가 잘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보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잘 팔리는 땅을 사야 돼요. 근데 잘 팔리는 땅이 어떤 땅이냐? 잘 팔리는 땅은 최종 수요자가 살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땅을 개발할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잘 팔리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면 최종 소유자가 그 땅을 외면하고 중간에 투자자들도 그 땅을 사잖아요. 땅을 잘못 사면 정말 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든 잘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밸류맵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 가면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뿐만 아니고 거래가 얼마나 잘 되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잘 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땅을 사면 팔기가 어렵지 않겠죠? 토지는 아파트와 다르게 다른 엑시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보상인데요. 국가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그 토지를 보상금을 주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매수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토지도 있다는 거죠. 아마 토지 보상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례에 온 것은 이 토지 보상이라는 데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있는 이 땅인데요. 지목이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이 감정가가 7억 7천만 원인데 여기가 한 4억 800만 원에 낙찰받았거든요. 4억 800만 원이 전체가 현금을 다 마련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강생 7명이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당 6천만 원씩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낙찰받을 때 경영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단독 낙찰이에요. 그리고 낙찰받을 때가 작년 8월 달이었어. 올해 3월 달에 그 7개월 정도 흐른 후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1억 1,400만 원씩. 그러니까 6천만 넣고 1억 1,400만 원. 수익이 개인당 5천만 원씩 난 거예요. 그럼 이 땅이 팔린 이유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는 분당인데요. 주위에 보면 성남시 분당군인데 불구하고 주위가 개발 안 돼 있잖아요. 개발 안 된 이유가 이 도로들이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낙후된 이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성남시 소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주고 이 도로를 사간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이 땅을 낙찰받은 거고요. 그래서 토지는 이미 매수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확인하고 낙찰받으면 어렵지 않게 매도할 수 있고 수익도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땅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땅이 국가가 계획을 세우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토지이험 사이트 가면 그 땅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도로를 만들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직장인에게 정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이 수강생들이 현장에 와보지 않았어요. 손품 조사하고 전화 통화하고 다 그게 끝난 거죠. 그리고 입찰도 법무사에게 대리를 맡기고 정말 효율적이잖아요.
저는 특히 시간이 없는 직장일수록 토지 경매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임장 안 나오고 그렇게 손품만 팔면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현장을 나와봐야 되는 그런 부동산도 있긴 해요. 토지도. 예를 들면 토지가 로드뷰에서 잘 안 보인다든지 하면 땅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처럼 수용 보상되는 땅들은 거의 다 현장에 나와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약간 토지 투자에 주의점이 있나요? 토지라고 해서 다 같은 토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 개발을 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사기 전에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 결국은 팔릴 수 있는 부동산, 팔릴 수 있는 토지를 사야 되는데 어떤 토지가 팔릴 수 있는지를 보는 안목은 꼭 갖춰야 돼요. 그럼 땅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지나다니는 이 땅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배수로. 물이 흐르는 배수관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토지가 개발을 못 하니까요.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하수를 보낼 관이 없으면 그 토지에 개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열쇠가 된다 하는 거죠. 여기도 있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네. 여기 보시면 계량기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이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다. 아... 상수도가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전국의 모든 땅에 상수도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땅을 보면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상수도가 없는 그런 땅을 보면 여기가 상수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정을 파야 돼요.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수질이 또 우리가 원하는 수질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데가 훨씬 좋은 땅인 거죠. 토지 투자는 약간 시골에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땅을 사야 돼요? 과거에는 이 시골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많이 하면서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땅값도 많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시골 가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시골 땅을 보면 안 되는 그런 이유예요. 하지만 시골이라도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많이 보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 구조가 한 20년 정도 앞서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도쿄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도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유망하다는 거죠. 그런데 도쿄 외에 또 어떤 곳이 올랐느냐? 관광지가 올랐어요. 지방의 관광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전체 5천만 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그리고 그 절반이 또 서울에 살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지방에 있는 관광지는 다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혹시 양양 아시죠? 양양 땅값이 해변가 땅값이 7천만 원까지 부르네요.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원래는 그 몇백만 원도 안 됐죠. 근데 양양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요,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 쉬워지는 이런 지방에 있는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죠. 지금 많이 오른 것보다 앞으로 많이 오를 곳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땅을 볼 때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관광지 위주 이 포인트로 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뜨고 있는 투자 지역이 있어요? 지금 용인이에요, 용인. 용인이 SK하이닉스가 원산면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뭐 이동업이라든지 남사 쪽에 국가산업 반도체 단지를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앞으로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그 지역이 용인 처인구가 해당됩니다. 이미 뜨고 있는 지역들은 약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들 말고 새로 뜰 지역들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부동산 뉴스 중에 철도가 개설된다는 계획, 그리고 산업단지나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계획들을 계속 꾸준히 관찰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획이 나오면 잠깐 관심을 보였다가 이내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계획이 있는 지역에 부동산 경매로 나온 그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동산을 찾아서, 토지를 찾아서 투자해 두면 그 계획 따라서 저절로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면 아, 이게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제 착공하는구나,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럼 프라우스님께서 땅을 고르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부동산을 살 때 팔릴 수 있는 부동산만 골라요. 아무 땅에 사서 저도 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개발할 수 있는 땅, 그리고 매수자가 정해진 땅, 그리고 아니면 지금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이 땅을 사러 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많은 땅, 이런 땅 위주로 봐요. 토지 투자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덜 불안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적어도 3, 4년 정도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토지 투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을 피하는 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잘 알면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토지 투자의 매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는 돈이 많이 들고 오래 묶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 그런 투자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빨리 팔 수 있고 또 수익도 높은 그런 투자도 있다는 거.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경매로 돈을 벌고 싶은 분은 토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풀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